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025년이 밝았죠, 벌써. 2월이 끝나고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신학기 클래싱 AI가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클래스팅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2025년 2월. 네, 저번 주로 바뀌었는데요. CT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CT라는 회사로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계약을 하시게 될 텐데, 이 CT의 확장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클래스팅이라는 그 클래스팅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코그니티브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인지적으로 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서비스들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확장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인 CT, 라는 이름으로 25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뭐 실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랑 계약을 할 때 주식회사 CT라고 보인다고 해서 다른 데가 아니라 클래스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요 서비스들 AI 개별 맞춤형 교육 솔루션인 클래스팅 AI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고등 쪽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후에 다른 교과까지도 또는 다른 학교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CAT, CBT 평가 솔루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바스에서 또 이제 학습 연계를 하는 그런 대규모 평가 솔루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고등학생 버전인 솔루션도 올해 5월에 저희가 출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되게 교육 관련된 서비스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냐. 일단 개인화 맞춤 교육에 저희는 포커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또는 이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완전 학습이라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1대1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이 완전 학습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개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지도가 학생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학생에 대한 교사가 1대1 지도가 현재 학교에서 불가능하죠. 특히 과밀학급에서는 더 심할 건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특별한 부분은 그러면 어디 있냐? 클래스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듀테크 기업인데요. 그래서 AI 관련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쌓아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력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마냥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인공지능 검증원 통해서 등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1.5%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추정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클래스팅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클래스팅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쉽고 편리한 사용법인데요. 현재 클래스팅 AI의 홈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방금 로그인 하셨던 선생님들 몇 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UI가 조금 선생님들이 느꼈을 때 귀엽고 친화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저희가 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선생님께서 수업에서도 클래스팅 AI를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뭐 진단을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뭐 AI 튜터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한다든가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 한 곳에서 모두 제공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뭐 AI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들 중에서도 여러 서비스들을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좀 묶어주는 역할을 AI 디지털 교과서가 하는 것도 있는데 클래스팅도 동일하게 이 여러 기능들을 묶어서 선생님께서 한 공간 안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클래스팅 AI도 얼마나 안정적이냐라는 것들을 선생님께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 학습을 할 때 학습 데이터들을 당연히 XAPI를 통해서 좀 구분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저장을 해서 분류하는 그 체계,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체계가 단순하게 저희가 잘 저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 이러닝 표준화 기관인 ADL이라는 기관에서 거의 1,400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ADL에서 인증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ADL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 저장 방식은 되게 안정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CSAP를 인정을 받긴 했지만 또 저희가 1등급을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굿소프트웨어라는 1등급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학교에서 사용하시기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시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다라는 것들을 확보해주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구매를 할 때 수의 계약으로 1억까지도 가능한 GS 1등급을 저희가 확보를 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이용을 하시고자 할 때 1차적으로 고민되는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별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클래스팅을 이용을 하실 때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저희의 장점들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클래스팅 AI의 핵심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기능들을 이제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도 전중후에 대한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전중후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전중후에서 클래스팅의 기능들을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수업 전에는 똑같이 저희의 이 핵심 기능인 진단을 하고 진단에 따라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을 설계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현재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인데 이 수업 진행이나 참여 쪽의 기능들을 저희가 올해 중에 개선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개념의 점검이라든가 개인화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I 평가 기능을 통해서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AI 평가를 통해서 학생 수준에 맞춰서 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동일한 문제도 낼 수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준 맞춤 학습은 학생들이 본인이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로 메타인지를 강화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 부여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동기부여 요소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주도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분석을 설명드릴 건데 데이터 기반 학습 설계가 또 최근에는 더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AI 에듀테크를 쓰실 때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실시간으로 잘 저장을 해주고 선생님께 얼마나 필요한 정보들을 잘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주냐. 이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클래스팅은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가장 먼저 진행할 거는 선수학습 진단입니다. 이 선수학습 진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저희가 또 강조하는 기능인데 선생님들께서 뭐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가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내 상태를 검진받는 것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내 상태를 문진표로 검진을 받기도 하고 또는 뭐 MRI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는 목적이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교육에서도 이 학생이 단원을 진입을 하기 전에 연관된 선수 개념이 어디가 결손이 됐는지 학생들마다 성취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중에 수학이나 아니면 과목에 대한 포기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선생님께서도 다 잘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하게 되면 연관된 선수 개념을 계속 타고 내려가면서 AI가 문제를 찾습니다. 학생이 어디서부터 결손됐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빠른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6문제만에 문제를 잘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면 종료를 시키고요.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선수 개념을 CAT, 그러니까 어댑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이거 이 친구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더 줘봐야겠다. 이것도 틀렸네? 그러면 그 아래 문제를 더 줘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학생이 어디서부터 결손됐는지를 발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진단은 간단하게
초등학교 4학년 수학으로 한번 실제로 진단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전 신청자가 한 40분 정도 돼서 많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한 60% 정도 오늘 참석을 하셔서 네, 저희가 그래도 한 100명 있는 클래스에 지금 들어오시는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100명 있는 클래스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로그인을 하시면 아마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터치 S2001 뭐 이렇게 되어 있으실 텐데 여기에 있는 AI 러닝 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정의 학년은 저희가 좀 범위를 넓게 잡아놔서 아마 고등학교까지 접근이 가능할 텐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계정을 생성할 때 학생의 학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학년 이상은 학생이 학습을 못하게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할 게 여기 초4 되어 있는데 초4가 아닌 선생님들 초4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표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서치 교사단 연수 클래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까지 해주시면 일단 처음 세팅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4학년으로 바꾸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게 나의 문제 보관함도 볼 수가 없었고 내가 지금 무슨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메뉴를 좀 뺐습니다. 네, 그래서 한눈에 내 상태를 좀 볼 수 있게 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젤로의 추천도 이렇게 네, 상단으로 좀 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학이라든가 이렇게 과목도 아이콘들이 좀 더 네, 가시성이 좋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데일리 퀴즈나 퀴즈 배틀 우리 학교 랭킹도 뭔가 좀 화려하죠. 네,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정 맵은 네, 동일하게 이렇게 제일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학을 좀 눌러보시면 지금 저희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 단원을 좀 재편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진단 이력들이 있었는데 현재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학년을 선택을 한 거고요. 저희가 같이 진단을 볼 거는 곱셈과 나눗셈, 네, 이 3단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곱셈과 나눗셈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할 때 누르게 되면 진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살짝 바뀐 화면들 기존에 쓰셨던 분들 아마 인지하실 텐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진단 평가를 이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께 제가 계산기를 쓰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곱셈이니까 3학년 곱셈 나눗셈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암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도 필기를 하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도 할 수가 있고 한번 저는 근데 의도적으로 좀 틀려볼게요. 아까 최소 6문제만에 이제 정답을 학생들이 잘 맞췄다면 조기 종료를 시키고 부족한 개념이 있다면 이어서 문제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다 맞히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만 일단 의도적으로 좀 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7번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어서 계속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답을 좀 맞춰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진단평가 정도는 그래도 암산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단평가를 볼 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거의 한 아주 매우 성취 수준이 부족한 학생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나마 열심히 마지막엔 풀어가지고 이제 진단을 완료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이 이제 뜨는 걸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에 있는 곱셈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3학년 1학기 나눗셈이라든가 2학기의 곱셈 나눗셈은 모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평가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부족한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족한 개념을 하나하나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내가 지금 취약한 나눗셈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눌러서 학습을 하는데 10문제를 줍니다. 10문제 중에 6문제 이상 정답을 맞히시게 되면 여기에 아래에 있었던 미완료 개념이 두 개로 바뀌면서 나눗셈 하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개념을 내가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연결해 준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맞히고 틀렸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몇 초가 걸렸는지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해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고 내가 했던 필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참여를 간단하게
도입 전에 단원에 대한 것들을 눌러서 평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진단에 대한 추가 개선 계획을 간단하게 구두로만 말씀드리면 다시 진단 평가를 1회 말고 2차 응시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지금 진단 평가를 받고요. 진단 평가를 본 다음에 그 단원에 진입을 했을 때도 놓치지 않고 학습을 유도하게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부족한 개념들을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화면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화면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학년을 좀 바꾸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께서 응시를 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지금 3명만 응시를 완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적용할 때 이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푸시고 싶은 네, 단원을 보셔서 응시자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새로 고침만 하면 학생들의 참여 현황이 업데이트가 되고 현재 진단평가에 참여한 학생 67%가 네, 67%가 네, 사전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곱셈을 잘 모른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이제 준비가 완료된 친구와 안 된 친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1번으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풀었던 걸 누르게 되면 학생이 참여했을 때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학생의 시험지도 다 볼 수가 있고 학생의 결손 개념들도 확인하고 또한 학생들이 풀 때 어떤 필기를 했는지도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학생들의 평가 기반으로 그 결과들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고, 잘한 친구들은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풀었고, 그 결손되는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단원 도입 전에 알아서 이렇게 한번 진단평가를 보게 하면 어느 부분이 결손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께서 수업 도입 전에 학생들의 결손 여부들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모아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다음에 저희가 개선될 기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평가를 다시 응시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될 예정이다라는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교과 선생님들, 사회나 과학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은 다 가르치시죠. 과학은 전담이 있으시지만 사회 과학 쪽으로도 진단이 앞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에서도 이런 진단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될 예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존 수업과 앞으로 이런 AI 진단 평가가 도입된 수업의 변화를 좀 짚어드리면 기존 수업에는 교사가 직접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설도 하고 학생들의 부족한 결점을 파악한 다음에 추가적인 지도도 직접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AI가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진단평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학생들의 개념을 AI가 알아서 확인하면서 맞춤형으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요소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발견했고 학생들이 누르게 되면 스스로 이전 개념들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이제 학생들이 교사의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이 된다. 그리고 교사는 좀 많은 개념이 부족한 많이 느린 학습자, 네, 그런 학생들을 빨리 판별해서 그 친구에게 개입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들이 네,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수업에 쓸 수 있는 거는 조만간 아마 올해 중반 정도에 네, 나올 예정이라서 일단 수업 중에 쓸 수 있는 거는 현재는 네, 평가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AI 평가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AI 평가 같은 경우는 수준별 맞춤 문제를 이제 낸다든가 아니면 동일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 평가 단위로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게 한다든가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평가를 기존에 작년에 쓰셨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 학습 관리에서 네, 이런 맞춤 문제만 있거나 동일 문제까지만 보셨던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맞춤 문제, 동일 문제를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맞춤 문제를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거는 보시면 학생 수준에 맞춰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문제를 풀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답 공개 방식도 선생님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공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모든 문제를 풀고 나서 한 번에 공개를 시킨다든가, 그 여부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배부를 하시고 싶은 학년도 선생님께서 지정, 또한 과목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내고자 하는 단원도 이 핵심 개념 단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아까 곱셈과 나눗셈을 했으니까 곱셈과 나눗셈의 첫 번째 단원, 네, 이렇게 해서 세 문제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할 대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대상을 모든 학생한테도 다 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혹은 특정 학생한테만 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특정 학생한테만 또 낼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배부할 클래스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반에 내가 낼 건지 추가해서 몇 개 반씩 더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반에 동일한 평가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게 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평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은 내는 평가는 가장 위에 이렇게 배부일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네, 이 정렬이 되고 조만간 이제 과목별로 필터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게 되면 학생들은 여기에 AI 러닝에서 나의 학습 현황을 가게 되면 선생님이 낸 평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클래스팅 홈에서도 새로 고침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낸 평가를 가장 상단에서 볼 수도 있고, 알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평가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문제 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기를 넘어가면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정답 제출을 해도 지금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다 풀고 제출을 하는 거 보여주는 걸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정답은 보여주진 않고 이제 다 풀고 제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과제 목록에 정렬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세 보기를 눌러서 평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 말고 한 분 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완료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참여 현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만 해가지고 계속 이 학생들의 참여 현황들을 확인하시고 누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학생이 제출했던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이 몇 번 문제를 풀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친구의 문제와 이 친구의 문제가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 이력 혹은 진단 평가를 봤었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학생이 받게 되는 수준의 문제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문제를 낼 수 있고 선생님께서는 이 평가 안에서의 결과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가 이 문제를 다른 반에서 또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부 대상을 여기에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문제를 낼 때 내가 추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는 한 번 더 복제해서 평가를 배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평가를 내실 수가 있고 여기 정오답표도 제공이 됩니다. 정오답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정답률이라든가 이 문항에 대한 정오답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맞춤형 학습이기 때문에 문항별 정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항을 몇 프로 맞췄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고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학생의 풀이 결과들을 요약해서 볼 수 있게 네, 나오는 것을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평가를 낼 수도 있고 동일한 문제는 딱 봐도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를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께서 개념 이해를 확인하고자 할 때,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부터 다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좀 어려운 거를 50%, 그 다음에 중을 50%, 하는 안 내겠다. 그리고 평가명은 똑같은 문제, 그리고 배부할 대상도 똑같이 모든 학생한테 할지, 특정 학생한테만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다른 게 있죠. 문제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갈지를 선생님께서 먼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문제 받으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곱셈에서 가장 첫 번째 단원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적절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학생에게 내는 게 적절할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 이 문제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부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학생들한테 배부가 되게 됩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나의 학습 현황을 가게 되면 선생님이 낸 평가를 일자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문제였죠? 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문제를 안 풀고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 푼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출은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화면에서는 똑같이 이 평가가 날짜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 그래서 항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참여한 학생이 떻게 되고 정오답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를 누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언제 활용할 수 있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단원 평가를 제가 했을 때 좀 많이 본 게 지금 이 1월 21일 거를 좀 많이 보셨네요. 자, 1월 21일 거를 제가 상세 보기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정오답표를 눌러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반이 4번을 많이 틀렸어요. 4번. 이렇게 동일한 문제를 냈을 때는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그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이 4번을 많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이 문항 보기를 통해서 전자칠판이라면 선생님께서 네, 이 위에다가 뜨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태블릿이라도 선생님께서 위에서 그냥 이 펜 기능 활용해가지고 화면 캡처해서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설 강의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께서는 이 평가 기반으로 해서 결과들을 빠르게 채점도 자동으로 되니까 확인하고 후속 지도가 용이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답 다시 풀기 배부 같은 경우는 이 평가 단위로 이 학생들마다 맞힌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학생들에게 다시 학습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 학생들은 이렇게 있고 오답이 없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배부 한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평가에서 틀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재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플로우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가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지원이 된다라는 것들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평가 쪽을 좀 먼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 맞춤 문제를 통해서 학생 수준에 맞춰서 낼 수 있는 기능, 또한 동일한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내고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해설을 들어갈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 다시 풀기는 평가 단위로 다 가능해요. 맞춤 문제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평가 단위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이거 풀어봐 라고 지도하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평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평가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자, 이제 AI 평가에서 선원술 평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어 교과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기능이고, 혹은 타교과에서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화질 수는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술 평가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제가 아직 공개는 안 됐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테스트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신학기 딱 3월 되면 쓰실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저희의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클래스팅 화면인데 이거는 저희의 내부 테스트 쪽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의 글쓰기 과제라는 새로운 평가가 제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글쓰기 과제를 누르게 되면 선생님께서 추천 글감을 가지고 오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추천 글감을 누르게 되면 국어가 국정교과서죠. 그래서 그 학년마다 보시면 이제 단원별로 글쓰기를 해볼 수 있는 단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네, 이미지도 간단하게 가져오고 선생님께서 뭐 참고 영상이 있다면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 필수 글자 수라든가 문단이라든가 어떻게 써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평가 기준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글쓰기 평가를 하시고자 할 때 그런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네, 쓰셔도 됩니다. 이게 중학교까지는 현재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 보고서나 제안문 이런 것들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좀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도 활용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합리적인지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 경제활동과 지역 간의 교류 사회 4-1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 링크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감 설명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게요. 네, 제가 미리 좀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0자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만족감, 뭐 자원, 전략 이런 것들을 넣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블렛으로 구분해서 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떤 기준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은 한번 논리성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문법의 정확성보다는 이렇게 독창성도 한번 보고 내용의 충실성도 보고 어휘력, 표현력 정도까지도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평가를 낼 걸 미리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평가가 나올 건지 네, 한번 본 다음에 평가를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날짜를 적을게요. 평가 대부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곳들이 다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한테도 낼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지금 바로 낼 수도 있고 예약은 이제 AI 평가에서도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배부하기를 제가 눌러볼게요. 배부하기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학생이 네, 여기에도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학습 현황을 가게 되면 선생님이 낸 평가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누르게 되면 선생님이 냈던 글감들 또한 선생님이 추가했던 영상 자료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글감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합리적 선택 텍스트를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내용은 이렇게 길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만족감을 제가 입력을 안 하면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수 단어를 넣게 되면 그 단어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으로 채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작성한 그 글감에 맞춰서 작성을 했고요. 이거는 그래서 국어랑 사회를 재구성하시는 경우에들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 낸 결과를 이제 학생이 제출한 결과를 선생님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평가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학생이 제출한 내용들을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I가 채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 안 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제출했으면 이걸 넘겨가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썼던 글을 이제 보시게 되면 AI가 분석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10초에서 30초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네, 종합 점수는 70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맞는으로 적었죠. 그래서 맞는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제가 일부러 글쓰기도 이게 띄어쓰기를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에 대한 것도 지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휘력이랑 이런 것들에서 좀 틀린 게 있다. 라는 것들을 잡아낸 걸 볼 수가 있고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수정하기 통해서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다 첨삭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수정을 하시고 이건 배점을 내가 한 90점 줘야겠다라고 하면 총점이 알아서 네,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학생한테 피드백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피드백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본인의 결과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보내준 이 피드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이런 선원설 평가를 진행을 하시고자 할 때 특히 국어에서 좀 많이 적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교과 재구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네, 기능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능이 나오면 한 학기 동안 좀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에서도 한번 해봤었는데 과학도 그래도 나름 피드백을 잘 해줍니다. 물론 이제 논술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학생이 얼마나 균류에 대해서 잘 적었는지 이런 것들 나름 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모르던 개념들을 또 알게도 해주고 그래서 선생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만 타이핑으로 수정을 해서 피드백을 주게 되면 학생들에게 좀 더 원활한 글쓰기 지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글쓰기가 저희가 새로 나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시연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되면 바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 정도에 저희가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AI 평가가 기존 수업에서는 선생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문제를 보통 풀었었고, 수학 익힘만 푸는 학교들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채점까지 시간도 되게 많이 소요가 되고, 너희 짝끼리 바꿔서 채점해주고 해주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걸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변화된 수업에서는 선생님께서 보조교사인 평가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손쉽게 지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 네, 피드백의 영역은 현재 10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추후에 선생님께서 루브릭을 설계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쓴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춤법이랑 같이 걸러지게 네, 되어 있긴 합니다. 제출할 때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AI 평가 쪽을 살펴봤었는데, 역시 지금 AI 글쓰기, 이 선원술 평가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AI 글쓰기를 한번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AI 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기능들을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할 거는 AI 러닝에서 다른 과목을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다른 과목을 학습을 해볼 건데 AI 러닝은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레벨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내가 이 단원 안에 있는 여러 개념 중에 어떤 소단원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소단원에서 내가 어떤 소단원을 어려워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표시는 인공지능이 레벨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한 60% 정답률을 맞추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정확하게는 60%가 아니에요. 이 학생이 문제를 풀었던 그 결과랑 풀이하는데 걸린 시간이랑 이 개념의 수준이랑 문제의 수준이랑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수준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이 60%는 그냥 대략적인 인지를 하기,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한 80%, 그다음에 매우 훌륭합니다 같은 경우는 100%라고 거의 봐도 무방할 정도, 네, 거의 이 단원을 완전 마스터했을 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훌륭합니다를 모두 받아라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개념 하나하나 정복하도록 메타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수업에 적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다른 교과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학생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완전 넘어가 버렸네요. 학습 페이지를 가게 되면 과학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과학을 누르게 되면 이 단원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단원을 누르면 이 영상과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 단원 안에 있는 핵심 개념들 단위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해당 개념을 5문제씩 문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문제를 풀게 되면 이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일단 제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일정 확률로 상자를 주기도 합니다.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는 이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하지는 못하고 이 모든 문제를 풀게 됐으면 이제 제가 결과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된다. 지금 학생이 수준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이제 오답 제도전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오답 제도전은 해당 단원 안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많이 틀렸는지 그 단원 단위로 다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르게 되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이 학생이 해당 단원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답을 제가 중간에 하나하나 지금 계속 일부러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는 하나만 해결했다. 그래서 네 개 중에 하나를 해결했고 실제로 다시 나가게 되면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을 계속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는 오답 제도적 기능이 나와 있다. 그리고 단원 목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원 이동도 기존에는 여기 학습 과목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단원 들어갔다가 이랬었는데 이제 단원 목록에서 바로 단원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여기 화살표 모양 있죠?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빠르게 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이 화면들을 개선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과목에 보시면 글쓰기가 있어요. 이 글쓰기는 작년 말에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미 써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국어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 이거는 학년별로 글감을 제공을 저희가 30개씩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글감을 다 하고 나서도 선생님이 원하는 글감을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AI 글쓰기 그 평가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글쓰기를 눌러보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도 한번 아무거나 써보세요. 실제로 AI가 어떻게 해주는지. 저는 아침에 오늘 그 충남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에 와서 그다음에 저녁 연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동해 번쩍 홍길동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을 했고요. 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AI 글쓰기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 학생이 작성했던 그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1차 이 글쓰기는 두 번의 고쳐쓰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초안에 대한 글쓰기 평가, 1차 고쳐쓰기에 대한 결과, 2차 고쳐쓰기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보면서 학생들이 이 퇴고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썼던 내용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틀린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면서, 생각보다 제가 그냥 나열식으로 했다 보니까 단조롭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튜터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제 글이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쓸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고쳐쓰기를 통해서 이 AI 피드백을 참고하면서 글을 써 나갈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다음에 쓸 때 개선을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 네, 참고하면서 쓰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I 글쓰기가 1차 시도에 몇, 2차 시도에 몇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 국어 글쓰기에 대한 요소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었고요. 학습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나의 문제 보관함을 가게 되면 내가 전체적으로 풀었던 문제 중에 오답들을 또 모아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도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학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풀었고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오답 노트로 이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답 문제 모음함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는 크게 이제 랭킹을 제공을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정을 떠날 수 있는 네, 비행기를 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랭킹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게 되면 경험치를 줍니다. 그 경험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나와 같은 학년 중에 상위 몇 등인지 이런 것들 경험치를 쌓아서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학교나 전국 클래스나 아니면 전국 학교에서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서 다 같이 열심히 하거나 개인적으로 네, 상위 랭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경험치가 얼마나 얻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내려가면 여정맵이 있었는데, 이 여정맵 같은 경우에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여정맵 별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동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떠납니다. 시작은 지구부터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떠나왔고요, 이미. 네. 그래서 빅뱅까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아까 문제를 맞췄을 때, 상자를 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얻는 건 아니고 문제를 맞췄을 때 일정 확률로 주게 되어 있고요. 상자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행기를 주게 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이 여정을 더 빨리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비행기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네,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시고 지금 퀴즈 배틀은 라이브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학년들 중에 퀴즈로 대결할 친구들이 지금 라이브로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는 지금 못할 것 같고요.
1,700명 정도 학생들이 하고 있네요. 실제로 이 라이브 시간이 아닌 네, 학교에서 친선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친선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과목들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할지 정해봐라 라고 하면서 아침 활동 시간이라든가 자녀 시간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뭐 상식 대결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기초 수학을 해봐라 혹은 영단어를 한다든가 훈민정음은 이제 맞춤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법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5명까지 모여서 한 조로 이루어서 네, 같이 이 퀴즈 배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요소니까 다음에 꼭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학교에서 이게 학생들이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나 AI 코스웨어나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접근을 할 때 처음에 낯설다 보니까 재미있는 요소를 통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절차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퀴즈 배틀을 처음에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수업에 참여까지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퀴즈 배틀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기능들도 쭉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AI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AI를 도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여러 절차들이 또 있겠죠. 그 절차들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학생들이랑 학습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다 쌓이게 되죠. 아까 학생이 스스로 학습해서 이렇게 경험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여정맵 진도를 떠나기 위해서 학습을 했던 그 결과들 또는 선생님께서 냈던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들 모두 모아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대시보드를 이동을 해서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러 반이면 이렇게 클래스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단원, 이 학년에서 학생들이 단원별로 정답률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특히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우리 반에 취약한 요소가 어떤 게 있고, 누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다 아실 수가 있고, 해당 학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다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어느 영역들이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지 또는 이 친구는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빠르게 단원별로 이 단원 안에 소단원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학생별 분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혹은 과목 안에서의 단원별로 학생의 분포도를 보면서 이 친구는 정답률이 지금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40%밖에 안 되네. 이 친구는 좀 지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산점도를 통해서 빨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누르게 되면 이 친구가 평가에 참여했을 때 그 평가의 결과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의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단원별의 성취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문제를 풀고 틀렸는지 막대를 누르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 개인 커스터마이징된 피드백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일 학습 시간이라든가 요일별로 주로 몇 시에 학습을 한다든가 어떤 과목을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또 이제 새로 준비 중인 기능을 말로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 대시보드가 출력이 가능한 기능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선생님들께서 이런 리포트들도 선생님이 학급에서 상담용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도 이제 요약 메시지가 들어가서 이 친구에 대한 결과들을 좀 요약을 해준다든가 그런 이미지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PPT 자료를 미리 보신 선생님들은 보셨겠지만 네, 여기에서 단원별 성취도 분석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 수학에서 학생들의 변화들을 요약해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학생에 대한 결과들을 요약해서 주기도 하는 그런 이 성취도를 요약을 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선생님께서 학생 상담에 좀 더 용이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피드백 결과들을 포함한 대시보드를 몇 개를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출력 기능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이 데이터 시각화된 자료 또한 이런 AI 요약 메시지의 자료들을 상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AI가 발전이 되면서 선생님께서 기존에 하던 많은 업무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업에 비해서 선생님께서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분석했던 그 모든 것들 AI가 도와주면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볼 수가 있고 데이터 기반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반이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어려워한 취약점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진단평가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에서 수업을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말에 나올 예정인 기능이 아까 보여드렸던 요약 메시지, 네, 이런 요약 메시지 화면, 이게 6월 말, 그러니까 3월 되면 쓸 수 있는 기능인데, 그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예정이다. 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데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네요. 장표를 보니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중에 선생님 주도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작년 말에 생긴 기능인데, 도전과제라는 게 나왔어요. 올해 초였네요. 1월에 나왔네요. 그래서 올해 초에 나온 기능인데, 선생님께서 도전과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습 관리에서 도전과제를 만들 건데, 우리 반한테 정해진 수 문제 풀기 도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도록 하는 랭킹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급 시상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AI 코스웨어를 활용을 하다 보면 알아서 잘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좀 이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체적인 시상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많은 문제 풀기 도전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부여를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AI 평가처럼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받을 과목, 단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원에 대한 문제를 풀었을 때만 정답이 이 조건을 인정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 조건도 모든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이 목표를 했으니까 많이 푸는 학생들, 그러니까 찍고 넘어가는 학생들만 유리하냐?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정답만 인정하는 것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도전과제 대상도 선생님께서는 모든 반의 모든 학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기초학력 학생들한테만 이런 도전 과제를 좀 내부적으로 동기부여 요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학생한테만 주신다든가, 이런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학급 단위로 또는 특정 학생 단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니까, 이것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정 시간 이후에 줄어드는 그 사용도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 과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도전과제 결과들이 집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클래스팅에 있는 기본적인 수준들을,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담당 선생님들의 계정 관리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들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계정이 있어요. 뭐 웨일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 구글 계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맞춰서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는가라는 고민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한 학생 계정을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것, 혹은 아직까지 계정을 관리하는데 좀 낯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께도 나눠줘서 이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안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이 됩니다. 일단 클래스를 초대할 때 선생님께서, 제가 클래스 화면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초대할 때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네, 들어오라고 하면,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회원가입부터 해서 앱 설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한 다음에 클래스까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계정 발급 없이 구글 연결된 계정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글이나 웨일 같은 경우에는 계정 연동을 저희가 제공을 하니까 학생들이 네, 이렇게 가입을 간편하게 해서 그 계정 그대로 이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는 선생님께서 그 구글 계정이 규칙이 있을 거예요. 혹은 웨일 계정도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에 맞게 계정을 생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클래스를 먼저 개설을 하시게 될 텐데, 그 클래스가 소속된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 기관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 신청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관리자가 아닌 곳을 아무거나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이 관리자가 아닌 기관을 선택을 하게 되면 관리자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네, 관리자 신청이 나오고요. 관리자 신청은 일단 학교 재직 중인 거를 확인하게 되거나 나이스 로그인 하면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하루 안에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그 화면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을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이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구성원을 가게 되면 선생님께서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구성원 추가를 눌러서 실제로 계정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일괄 계정 생성을 누르게 되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엑셀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보시면 엑셀로 이렇게 양식이 다운로드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학생의 이름, 그 다음에 그 구글 계정,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비밀번호도 그냥 똑같이 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24년에 대한 명렬표입니다. 그래서 24년에 대한 명렬표를 제가 가져온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이름이랑 규칙에 맞게 계정을 만들었고, 여기엔 이메일 주소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구글 계정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비밀번호, 그다음 학생, 학년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한 번에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글 계정 규칙이 있겠지만 처음에 내가 아이디로 아예 생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S는 이제 서울, CL은 클래스팅의 약자를 CL로 했고요. E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E를 썼고요. S는 학생, 그다음에 2024, 001 연번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렬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만들었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냥 바로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 네, 제가 실제로 연수 쪽에서 2025 연수에서 만들었던 것들 추가를 하게 되면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만 지금 아마 신학기 준비 기간일 텐데 AI 코스웨어를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AI 코스웨어 계정을 구글이랑 맞추겠다. 혹은 처음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엑셀로 만들어 주시면 네, 활용하시기에 되게 용이하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2,000개까지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구성원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면 제가 아까 조직도를 넣었기 때문에 네, 2023에 맞춰서 네,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4년에 계정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정을 작년에 도입을 해서 열심히 썼다. 근데 해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죠. 이 에듀테크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아카이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구성원 일괄 수정을 통해서 학생의 계정을 한 번에 다 바꿔주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모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정보들과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값이 있는데 이거는 건들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건들면 안 되고 제가 실제로 이제 승급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2024를 바꾸기, 네, 2024를 202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70개를 다 바꿨죠. 그러면 아이디도 지금 제가 25년에 맞춰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초 6으로 승급을 시켰습니다. 초 6으로 11개가 바뀌었고 초 4도 초 5로 바꾸고 그 다음에 초 3을 초 4로 바꾸고 한 학년씩 진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학년도, 5학년도 6학년으로 조직도를 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학기 초에 한 번만 고생해 주시면 네,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네, 아주 다른 선생님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걸렸죠? 제가 여러 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루 정도 좀 1시간 정도 심혈을 기울이시면 금방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학생의 명령을 한 번에 다 수정을 합니다. 아이디도 지금 바꾼 거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1, 2, 3, 4, 5, 6, 7, 8 느낌표로 똑같이 맞췄고 학생의 조직도 제가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학생들의 계정들을 데이터를 유지하는 채로 넘어가는 거죠. 아이디도 다 바뀌었어요. 네, 아이디 다 바뀌었고 그래서 실제로 구성원 페이지 이동하면 2024년도에 있던 학생들이 다 빠져서 5학년도로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계정 관리할 수가 있고 이 학생 개별적으로도 데이터를 상세 정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비밀번호를 바꾼다라든가 아니면 이 계정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관리를 이 기관 페이지에 오시면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클래스도 여기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클래스를 만들 때 5학년 일반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자, 5학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관리자는 저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개설하기 누르게 되면 클래스도 바로 여기에서 개설이 되고요. 구성원도 조직에 맞춰서 넣었기 때문에 5학년 친구들만 다 데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이제 클래식 AI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라이선스도 여기에서 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한 번에 추가가 됐죠? 요금 한 번에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금제 쪽을 가게 되면 선생님 학교에서 도입한 요금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에서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요금제를 적용을 할 건지
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할당을 다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생별로 이제 라이선스를 회수해야 될 경우 전학생이 생겼을 때는 이 친구에서 이제 회수 누르면 라이선스가 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라이선스까지도 여기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고 관리자가 되면 이런 전체적으로 학급별로 학습 현황들도 여기 이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관리자 꼭 신청하셔가지고 사업 담당을 하시게 되면 디지털 성장학교를 담당하시거나 그런 점핑학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되시면 꼭 이런 관리자 하셔가지고 계정 관리부터 이런 전반적인 기능들 활용하시면 운영에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계정을 한 번에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용하던 계정을 이제 삭제를 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이어서 다음 학년에도 쓸 수 있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클래스 개설하고 추가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까지도 한 번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담당자 선생님이 이렇게 학기 초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손쉽게 한 학년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면 좀 유익한 도구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학급 관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강조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림장을 쓴다라든가 혹은 이제 클래스가 네이버 카페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해서 그 공간 단위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보시면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죠. 여러 선생님이 한 반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단위로 네,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젤로라고 저희가 GPT-4 버전인데 네, 이 버전을 활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아이스 브레이킹 문구 같은 거라든가 알림장 문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AI 글쓰기 저희가 했었는데 AI 글쓰기를 사회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래서 5개, 내용엔 평가시 고려 필수 단어도 만들어 달라고 작성 가이드도 알려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름 작성 가이드도 합리적인 게 있고 필수 단어도 잘 넣어줘가지고 네, 선생님께서는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선운술 평가에도 응용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GPT를 그래서 뭐 물론 무료 버전으로 현재 쓸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지만 네, 이렇게 젤로도 앞으로 고도화가 될 거거든요. 이거를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평가제라든가 자동채점 과제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에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 활동 데이터는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작성한 글이라든가 학생들이 상호간에 남겼던 댓글이나 반응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학생들의 이 환경들을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1 채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가에서도 피드백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1대1 채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학생과 학생 간의 1대1 채팅은 안 되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만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업무 시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시간 이후에는 학생이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내도 알림은 안 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통화 기능들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팅 앱을 깔아야지만 이제 통화가 가능하긴 해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PC로 하고 계신데 학생이 통화를 걸게 되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도 클래스에 초대해서 학부모님이랑 이제 소통하는 채널로 이거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녹음 기능을 선생님께 제공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이 되니까 이런 학급 소통 도구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클래스팅 AI를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연수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클래스팅 AI를 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논문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왜냐하면 앞서 진단평가라든가
학생 수준에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다라든가 학생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되게 효과적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라든가 기초학력 부진이라든가 그럴 때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초학력 예산도 요즘에 많다 보니까 그거에 좀 맞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보신 것처럼 농촌 지역 학생들한테 실험반으로 하고 도심 지역 학생은 클래스팅을 안 쓰는 방식으로 해서 실험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사전 진단, 맞춤형 학습, 사후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죠. 흐름은.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점수가 가장 크게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험반이 비교반에 비해서 전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했던 학급이 활용하지 않은 학급보다 학생들이 성적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 격차 해소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AI 기반 맞춤 학습이 성취도와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AI 디지털 교과서에 도입되는 해인데 아직 학부모님들께서는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이 실시간 피드백 같은 경우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도 향상을 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실제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 학생들 특히 기초학력 격차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데 이게 AI 코스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학급 경영까지도 이제 클래스팅으로 다 활용을 하신 선생님인데요. 이거는 김진주 선생님 발표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자습 시간을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으시기도 하고 학생들 중에 수학 익힘으로 하게 되면 저 다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속도가 다른 게 선생님께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팅 AI를 가지고 아침 학습 시간에 이제 수학을 풀어보자. 혹은 학생들이 맞춤형을 학습을 하도록 한다라든가 퀴즈 배틀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되게 아침 활동 시간을 아쉬워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왜 그럴까라고 해서 한번 봤더니 다양한 과목을 학습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맞춤형 문제로 본인 수준에 제시가 되다 보니까 자기 주도성을 가져 나갈 수 있다. 그런 또한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호기심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께서는 되게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밀당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퀴즈 배틀을 너희들에게 하게 해줄게. 뭐 이런 혜택처럼 저희가 수업 시간에, 수업 이후에 자투리 시간에 활용을 했더니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급 경영에서도 이 경영 수단으로 AI 코스웨어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 그러니까 클래스팅 AI 같은 적용형 시스템이죠. AI 학습. 네, 그런 시스템이 기초부진 학생, 특히 중학교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을 쓰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 그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데리고 한 5주간 10차시 활동을 했었고, 정의적 영역인지 인지적 영역인지 그 두 가지 영역에서 이 AI 러닝이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보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했더니 그 적용 방식은 앞서 논문에서 보셨던 다른 선생님 사례와 비슷하게 진단을 하고 맞춤형 학습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정의적 영역, 그러니까 흥미나 동기, 습관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만 이게 정의적 영역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학생들 중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진 것 아니면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적 영역에서도 실제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들도 있었다라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점이었던 사전에 비해서 15점이었던 사후로 상승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께서는 이 논문을 통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가장 큰 게 정의적 영역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주도성이 또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과 동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생님께서는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런 거에서
많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AI의 개별 맞춤 피드백과 교사의 튜터링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이 AI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네,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을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신 걸로 아는데 논문 주제에 대한 그런 방향성 혼란이 있으실 때 클래싱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네, 고민해 보시면서 연구를 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2학년 중학교예요. 중학교 2학년 전체 시험 성적이 향상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이제 클래스팅 AI를 활용을 했었는데 2학년 세계반의 성적 비교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기 전과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손된 개념을 촉진하기 위한 선생님의 이런 참여 신장들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수치적으로 한번 봤더니 기존에 이런 성적이 낮았던 반들이 어느 정도 물론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비교군이라고 볼 수는 어렵지만 이 세계반이 선생님이 들어갔던 모든 세계반이 성적이 향상됐다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흥미 혹은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까지 연결시키는 거에 이런 결과들을 선생님께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등 쪽에서도 사례가 있어요. 이런 진단평가나 형성평가를 내실화, 현실화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초학력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시험 범위를 클래스에 써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AI 학습 관리, AI 평가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동일한 문제를 내기도 했고 맞춤형 문제를 내기도 했지만 이런 평가를 계속 하시게 되면서 평가를 내시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구광역시의 평균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기초학력 검사 통과율이 가형 한 10%, 나형은 46% 정도 나왔었는데 이 조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입니다. 네, 이 조일고등학교는 특성화고인데 33%, 80% 정도.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보다도 되게 높게 나와서 학생들이 극복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아, 나는 이거를 혹은 클래스팅을 만약에 써주시면 너무 좋지만 안 쓰시는 선생님이시더라도 AI 코스웨어를 도입을 하셨을 때 어떻게 내가 수업에 적용을 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볼지 그리고 그런 확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야지 저희 이 교육의 AI가 더 효과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교육의 발전도 이루어낼 수도 있을 거고 AI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큰 그림들을 같이 그려가면서 네, 선생님께서 적용을 해주시고 사례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선생님께서 발표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